면접자료 11번입니다. 면접자 11번은 소방시설의 특성을 좀 이해하자고. 이건 엄청 많잖아. 소방시설에 대해서 종류가 뭐가 있는지 얘기해봐.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소방시설에 대해서 특히나 물을 수 있는 거. 소활동 설비에 뭐가 있어? 송살방, 무제비 뭐 이런 것들. 그 중에서 이런 용도로 쓰는 것들은 뭐가 있니? 이렇게 딱 묻고, 그치? 그리고 만약에 상수도 소화전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러면 어디서 어떤 것 해야 될 거냐? 그 유사 설비들 있지. 그 다음에 뭐 스프링클러 종류는 뭐냐, 그지? 그 다음에 자동차 화장실 종류를 들어봤냐. 그래서 그러한 장비들을 물을 때도 있어. 그런 거니까 뭐 종류별로 말할 수 있으면서 어떤 용도에 쓰는 건지, 그죠? 특히나 옥내외 소화전 이런 건 단순하게 묻지는 않고, 자동차 화장실은 주방용으로 주거용 주방, 상업용 주방 둘 다 있다라는 거, 그지? 최근에 창고로 인해서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라든지 라지 드랍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쓰고 있고, 그리고 물분무 등을 최근에 조금 다른 방향으로 조금 가려고 하거든. 물미포 할라리 분광고 이렇게 하지만 현장에서 쓰고 있는 것은 물분무도 물분물은 그 발전소 같은 데에서 변압기 쪽에만 쓰고 거의 안 쓰거든. 또 지하에 있는 케이블룸 같은 데 조금 쓰고 안 쓰고, 미분물은 쓴 적이 없고, 가스계수화 설비는 아직까지 CO2 많이 쓰고 있고, 할로는 지금 아예 이제 쓰진 않으니까 할로겐 화합물 또는 불활성기체, 불활성기체 잘 안 쓰고 할로겐 화합물을 좀 많이 쓰고, 그리고 뭐 그 정도로 쓰고 있네. 나머지 가스 그 소화용으로는 뭐 쓰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소방시설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정도 규모의 건축물에는 어떤 설비가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설비가 어떻게 어느 규모에 다 할 필요는 없는데, 보통 규모가 일정량 이상 크다.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기준점을 딱 보면 되거든. 스프링클러 있으면 자탐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자탐에 준한 형태. 그러니까 경보 설비에는 자탐이 있을 거고, 자탐이 있을 만큼 비상방송 무조건 있거든. 그리고 주요 용도 몇 가지에서는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연계되어 있을 거고, 경보 쪽은. 경보는 그게 끝이야. 그리고 소화기 당연히 있고, 피난 구조 설비 중에서 유도등, 비상조명 등은 최소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있어. 그치? 그리고 규모가 좀 더 크면 옥내 소화전이고, 더 크게 되면 스프링쿨러지. 그러니까 스프링쿨러가 설치되는 규모를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스프링쿨러 이상 붙어 있으면 규모가 크다. 자동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옥내 소화전만 설치되어 있으면 수동식이다. 대처를 조신하게 빨리 잘해야 되는 거지. 조속하게. 그렇게 보고, 가스계수화 설비가 설치될 때는 주로 설치되는 것은 감시 제어반,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그 발전기실, 전기실이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설치되거든. 그 외에는 설치되는 곳이 거의 없지. 그렇게만 좀 이해하면 될 듯해. 그래서 지금은 소화기, 옥내 소화전, 스프링쿨러, 가스계수화 설비 이 네 종류를 가지고 어떤 거 주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건지를 한번 보자고. 밑에 보면 소화기는 실습에 관련된 거, 소화기를 딱 봤어. 그러면 우리는 소화기의 능력 단위라는 걸 알게 되지. 소화기 보통 보면 2.5kg, 3.3kg로 보통 많이 들고 있거든. 5kg짜리도 있고, 3.3kg는 A급, B급, C급이 색깔로 표시가 돼 있지. 그죠? 그래서 빨간색, 흰색, 노란색, 청색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적응성이 있다. A급은 3단위, B급은 5단위로 되어 있어. 그래서 거의 다가 3종 분말. 그러니까 1종은 쓰지, 그러니까 4종은 아예 없었고, 2종도 거의 없었고, 아예 없었어. 3종만 써. 1종 분말도 없어. 그렇게만 딱 생각하면 되겠다. 아니, 식용유화제에 1종을 쓴다면서 거의 안 써. 없어. 그냥. 우리가 이제 그 같은 성분의 약을 강화액같이 이렇게 뿌리는 무상수처럼 뿌리는 거. 그래서 3종 분말이 있더라. 가정에서는 주로 2.5kg가 세대당 보급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3.3kg가 보급되어 있는 경우. 공용 부위에 있는 건 다 3.3kg 정도로 보면 되겠고, 그리고 소화기는 외관 점검이 월 1회 정도가 안전관리자의 역할로 보면 되겠고, 보통 안전관리했을 때 점검을 보면 압력계가 제일 중요하지. 축압 타입이니까. 그래서 압력이 적정 부분, 녹색에 있는지, 노란색이면 미달, 빨간색이면 과압인데, 선생님이 경험상 빨간색은 거의 없었는데 딱 한두 개 이렇게 본 적이 있더라고. 그건 승인이 날 때 어떻게 나왔지 생각이 드는 거지. 소화기는 방사를 하면 15초 정도, 20초, 15초에서 20초 정도 방사가 돼.
방사거리는 한 10m 가까이가 되려나 그 정도 되거든. 그래서 바람을 등진 형태에서 빗자루 쓸듯이 골고루 감싸놔야 불꽃의 적응성이 있지. 삼중분말은 무조건 불꽃의 적응성이야. 불꽃.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연쇄 반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줄이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어떻게 뭐 간헐적으로 눌리지 않고 바로 비로 쓸듯이 등등을 해라. 보통 이제 그 화재 현장을 가보면 분말 소화약제를 보고 불을 보면 얼마나 겁이 나겠어. 그 거리를 가까이 못 한단 말이지. 근데 실험하는 걸 가서 이렇게 보잖아. 시험하는 거. 그러면 그냥 1m, 2m 이내에서 막 이렇게 부려. 근데 저 불에 저걸 가까이 저렇게 될까? 화상을 입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이제 거의 바닥에 뿌려져서 불이 안 꺼지는 경우가 많거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서 잘 가르쳐야 돼. 실험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있잖아. 페인트 용기 같은데 거기다가 신문지 같은 거 넣고 그렇게 해서 불을 비치거든.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 쏴보세요. 거기서 이렇게 쏘잖아. 그러면 불이 누가 못 끄겠어? 당연히 꺼진 거지. 그러지 말고 더 크게 하긴 좀 그렇겠구나. 근데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각 약재별로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들은 환경에 따라서 가스계용 가스 소화기를 설치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이제 밀폐단지 뭐 등등으로 인해서 실식에 대한 위험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산화탄소라든지 할론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잘 설치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더라. 얘기하면 되겠지. 그리고 3종 분말에 대해서는 약재 특성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A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이유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웹타인산, 오르소인산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말할 수 있는 거고 탈수 탄화에 대한 짧고 굵은 설명. 그래서 A급의 적응성이 높다라고 하는. 재발화를 방지한다. 분말 약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소방대와 비슷하다더라고. 그렇게 말해볼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제 그 소방인이 늘 갖고 있는 거는 방향성은 예방 관점에 있거든. 왜냐하면 이게 불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들 많이 느끼잖아. 피해가 얼마나 클지. 근데 우리 일반인은 모르잖아. 탄에 이런데 직접 가서 본 사람은 정말 처참한 걸 알거든. 그러니까 뭘 생각하면 예방이 진짜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그것들을 일반인한테 교육시켜주는 거야. 우리도 소화기는 예방 1순위가 돼야 돼. 그리고 잘 보이는 데서 보행거리도 맞고 즉시 쓸 수 있게 위치도 파악돼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런 방향으로 답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옥내 소화전입니다. 옥내 소화전은 메커니즘이 수계를 쓴 거지. 수계. 그죠? 그래서 어떠한 장비들이 되어 있느냐로 생각해보면 수조, 각종 배관, 펌프, 그 다음에 뭐 배관류, 그 다음 소화전, 그리고 방수구, 뭐 이렇게 다 있죠. 옥상 소화전까지. 그래서 물이 배관 내에 가득 차 있어. 일정 압력 이상으로. 그래서 소화전을 틀면 압력이 떨어지면서 배관 압력 변화에 따라서 펌프가 돌면서 방사압이 나와서 불을 끌 수 있는 거. 규모에 따라서 기준 개수가 2개인 29층까지도 있고 5개까지 최대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초기 소화에서는 지금 소화전은 2인 1조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별로 없어. 2인 1조. 왜냐하면 지금 노즐은 잠금 노즐이거든. 그러니까 쭉 끌고 가서 풀면 돼. 그죠? 그러니까 앵글 밸브를 열면서 잡을 수만 있으면 앵글 밸브 싹 풀면서 그래도 인소화가 있는 게 좀 편하겠네. 그죠? 호스가 꼬인 거나 막혀 있는 부분이 열어도 접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고려되네요. 그지? 못했네. 여기 보면 관계자가 사용함으로써 실습한다. 발신기를 누르고 소화전 함을 신속히 열고 발신기 눌러 화재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경보를 먼저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지. 그죠? 그래서 화재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화점 가까이 이동하고 소화전함에 대기하고 조력자에게 밸브 개방 이렇게 진짜 그러거든. 밸브 개방 그러면 호수가 쫙 물이 찬단 말이지. 쫙 가면서 펼쳐지거든. 그때 이제 꽉 안 잡으면 뒤집어지기도 하고 휩쓸리기도 하고 실제로는 미온물 저장 시설 같은 게 굉장히 넓거든. 그때는 호수가 진짜 이렇게 막 이렇게 요동쳐. 제대로 안 잡고 있으면 그러면 막 내가 쌍욕을 하고 그런 거지. 우리는 훈련을 시키러 왔는데 그때 이제 평가로 갔었을 때 안 잡고 마시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생생하구만. 밸브 개방 구령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온오프 스위치 기동 방식이면 학공창이면 학교 공장 창고면 온오프를 딱 눌리면 물이 쫙 차고 해서 방사되지. 방사는 직사와 방사를 해보고 방사를 넓게 했을 때는 복사를 차단하는
그리고 연기를 막는 역할을 하고 직사광일 때는 직접 화점에 뚫고 들어가는 형태의 그런 효과를 부수적으로 누릴 수가 있더라. 이건 각종 영상들을 보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면 되겠고. 그리고 한 손은 관창 선달력, 한 손은 결합부를 딱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딱 하는 거죠. 이렇게 밀착해서 하라고. 이거는 학교 가면 진짜 미친 듯이 할 거야 아마. 이 교단에 끼어가지고 이 힘을 느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소화전 사용 끝나면 방수 완료, 밸브 폐쇄 외치고 호스를 펼 때는 이게 앵글 밸브를 열잖아. 앵글 밸브를 돌릴 때는 손 조심하고 빌 수 있어 옆에. 이게 오른쪽으로 하면 이제 잠기고 왼쪽으로 하면 열리는 건데 오른쪽으로 바짝 조아서 그러면 배가 이게 호수에 물이 차 있을 거잖아. 그럼 호수 끝을 이렇게 돌려. 그래서 위에 밸브를 체결부를 열고 쭉 돌고 가서 물을 버리는 거지. 이제 호수가 내부에 고무 코팅돼 있거든. 고무 코팅돼 있어가지고 완전히 바짝 말리지 않은 이상은 걔가 이제 약간 경화돼. 그렇게 보고 음지에 말려서 다시 사용하도록 정리하자. 옥내 소화전에 가보면 호수걸이라고 해서 호수가 이렇게 걸려있는 타입이 있고 그냥 접혀있는 타입도 있고 그냥 말려만 있는 타입이 있어. 쌤 생각은 예전에는 호수거리가 있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했거든. 호수거리는 꼬이지 않게 해서 바로 풀 수 있게 만들었거든. 그런데 그게 도리어 이제 사용의 제한. 왜냐면 이게 호수 두 본이 연결돼 있으니까 두 본이 안 펴지면 또 그 중간에 꼬이게 되는 거야. 근데 불은 일반 공동주택 기준으로 한 층에서 호수 한 개만 체결해도 충분하거든.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더라고. 호수가 꼬일 수 있다는 단점.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인 거지. 그렇죠? 밸브 폐쇄 열고 밑에 있는 사진을 보면 화점으로 가서 방사하고를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고 그리고 펌프가 돌았어.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다 껐어. 잠그지. 그런데 펌프는 계속 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으면 그러면 소화전에 가보면 램프가 두 개가 이렇게 있어. 그렇죠? 표시등 램프는 발신기 표시등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 그 밑에 조그만 빨간 램프가 있는데 얘는 그 펌프 기동 램프거든. 펌프 기동 램프가 불이 딱 들어와 있어. 아, 펌프 계속 돌구나. 그러니까 수동으로 펌프실까지 가서 오프시키지 않으면 격전은 멈추지 않는 거지. 펌프가 돌고 나면 수신기에서 누르더라도 멈추지 않아. 그래서 왜 수동 정지를 했었습니까 하면 일정 압력에 쌓이게 돼. 그러니까 펌프가 돌면 압력이 올라가거든. 그때 다시 또 정지점 위로 가버리고 또 정지점 위로 가버리면 물이 촤 이렇게 알겠지? 각도.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럼 이거 불을 어떻게 끄겠어? 그러니까 펌프 돌면 정지 안 되게 정지의 접점을 신호를 안 받는 거야. 계속 보내는 거지. 그 다음에 불 꺼졌다 하면 뛰어내려가서 오프 딱 시키면 이제 정지점 인식을 딱 받아서 배관의 압력이 차는 순간 정지 딱 되게 돼 있어. 좀 신기하게 돼 있지.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넘어갑시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고 있는 환경을 먼저 이해하고 그 정도 규모면 자동식 시스템이겠구나. 자동식이 좋아 수동식이 좋아 이러면 초기 소화용 때는 자동식이 훨씬 좋지. 근데 유지 관리를 잘해야 돼. 이게 원치지가 뭐냐면 옥내 소화전은 직접 관리하는 거거든. 근데 스프링클러는 자동으로 돼 있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 그래서 밸브가 폐쇄되어 있거나 등등등은 다 수신기로 밸브가 폐쇄되어 있으면 확인 신호가 뜰 수 있게 그런 것들 다 체크하게 돼 있다는 거지. 습식이네. 습식은 우리가 이제 배관 내 2차 측에 밸브 2차 측에 물이 다 차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는 스프링클러는 다 습식인 거지. 습식은 2차 측의 가압수 그러니까 화재할 동작에 대해서 오동작일 때에 대한 조치만 묻지 않으면 작동됐었을 때 스프링클러가 터지는 메커니즘을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딱 하는 거지. 화재 발생, 내부에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터지고 물이 방사되고 그럼 밸브 2차 측이 물이 감압이 되거든. 그러면 클래퍼가 열리면서 1차의 가압수가 올라오는 거지. 그 다음에 배관 내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펌프가 돌게 돼. 그리고 물이 흘러가면 압력 스위치라는 걸 동작시켜서 화재가 뜨고 두 번째는 밸브의 작동, 그지?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경종 사이렌이 나가는 거지. 그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니까 작동 순서 화재 발생, 헤드 개방, 방수, 2차 측 배관 압력 저하, 1차 측에 있던 습식, 1차 측 압력에 의해서 습식 수감자 클래퍼가 열려. 그 압력이 작동하면 세 가지 사이렌, 경보. 그래서 지금 계속 사이렌이 울려요. 헤드가 터진 것은 없어요. 그럼 이 압력 스위치가 붙어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취하면 되겠어? 까지는 시간 안 나올 거지. 그러면 유수가
지금 습식 밸브는 요게 개폐 밸브가 한 개밖에 없거든. 그거만 딱 잠그면 그냥 떨어지게 돼 있어. 압력이. 그래도 안 떨어지면 밸브 주변에 막혀 있거나 에어가 차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드레인을 좀 시키면서 하면 되지. 밑에 있는 그림을 잘 보면 알람 밸브 중심으로 위쪽을 가압수, 그리고 PS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압력 스위치, 프레저 스위치고, 오른쪽 밑에 개폐 밸브 우측에 있는 템퍼 스위치, TS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폐쇄 표시 확인 스위치거든. 폐쇄 표시. 그러니까 밸브를 폐쇄했어. 그럼 수신기로 딱, 야 여기 잠겼어, 알려주는 거지. 그리고 2차 측에 뭐가 차 있으면 시험 밸브에는 항상 존재한다고 했고, 지금은 우리 법상 습식과 우리가 말하고 있던 부합식은 시험 밸브 암을 어디에나 두었대. 그래서 바로 맨 끝에 두지 않고 알람 밸브 2차 측에 바로 이렇게 둘 수 있는 거거든. 거기서 열었다 닫았다 해서 확인도 가능하고 그런 거지. 그렇게 해서 보는 거구나 보고. 준비작동식. 가장 최근에 큰 문제는 준비작동식 밸브야.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스프링클러가 터져갖고 불 꺼졌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지. 그죠? 그 이유는 과거의 기준법이 주차장에서는 습식 외 밸브를 써라 라고 못을 박아놨거든. 그래서 그 말도 이제 없어졌어. 그래서 2차 측에 대기압 상태로 뒀다가 화재가 발생해서 감지가 동작을 하게 되면 2차 측에 물을 충수해놔. 그럼 습식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거든. 그때 열받은 헤드가 터지면서 물이 쏟아지게 만들어주는 이상적인 그림이었지. 하지만 이제부터 작동 안 되는 몇몇 가지. 감지기 하나를 못 믿겠어. 교차회로 방식으로 가자. 교차회로라고 하는 것은 A 감지기, B 감지기로 엇갈리게 회로를 분리해서 두 감지기가 동작할 때만 작동되게 하자는 거지. 그럼 한 감지기가 일어나면 안 된다고 했었다는 거지. 그런 부분들. 그런데 화재 감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나쁘지 않아. 화재 감지하고 경보가 나가서 탈출은 괜찮은데 설비 연동은 조금 아쉽다. 불이 안 나. 그리고 준비작동식은 2차 측이 대기압으로 있다는 말로 시간이 지연이 많이 발생할 거다라는 내용으로 해도 돼. 그래서 주차장에서 난 불을 좀 더 빨리 끄고 싶다라고 하면 A 감지기만 동작하더라도 연동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신기로 막 뛰어가서 해당 위치 확인하고 CCTV 보면서 강제 기동을 눌러버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그치? 준비작동식이다. 밑에 보면 그림에 프레셔 밸브 2차 측에 개폐 밸브 하나 더 있고 그 위에 봤더니 대기압이네. 그치? 대기압 상태로 비어 있다가 화재 감지기 위에 있는 걸로 동작하면 2차 측 배관에 물이 차고 폐쇄형 밸브들은 폐쇄형 헤드는 유지하고 있다가 지열에 의해서 터지는 거. 그럼 나오는 거지. 만약에 감지가 동작을 안 해. 그럼 인근에 수동 조작함. 근데 일반인이 수동 조작함 위치를 파악을 못해. 샘도 점검하러 가서 다 보면 수동 조작함 어디인지 찾는다. 근데 비상사태 때 화재 발생 때 그 위치를 파악한다. 불가능한 거지. 얘를 고민을 샘 목숨 하였거든. 수동 조작함을 밸브에 어디쯤 둬야 되느냐, 아니면 계단에서 내려오는 위치에서 바로 둬야 되느냐. 이게 감론을박이 너무 심해. 그지? 근데 핵심은 얘는 무조건 보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테두리로 여가 있든지 표시등을 두든지 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잘 못 찾겠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강제 기동을 시킬 수 있는 뭐가 루틴이 없는 거지. 이건 좀 많이 개선해야 될 것 중에 하나다.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는 됐고. 준비작동식의 점검을 하고 싶거든. 준비작동식의 점검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에러가 났다.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은 원래는 물어. 그런데 지금 이제 질문 시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긴 편이 아니어가지고 너무 세세하게 묻지는 않거든. 그래서 준비작동식을 작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5가지가 존재하고, 감지기 2개는 정상작동이고, 또는 바로 보이는 수동 기동시키는 수동 조작함. 그다음 밸브 자체에서 바로 기동할 수 있고, 수신기에서 동작시험, 수신기에서 강제 기동할 수 있는 거거든.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냥 핵심 사항은 주차장에는 다들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준비작동식이 설치되는데 얘네들은 지연을 의미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해결할 방법은 습식으로 바꾸는 게 제일 좋다. 이게 결론인 거지. 왜냐? 주차장의 화재 특성, 위험성을 먼저 확 인식시켜줘. 주차장은 화재 하중이 커. 그치? 그리고 발열량이 엄청 높지. 화재 하중이 크다는 거 발열량이 크다는 말하고 또 똑같이 보면 돼. 가연물이 너무 산재돼 있잖아. 단위 면적당. 화재가 발생하면 연속적으로 확대될 때 진짜 무섭거든. 그런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기 수화가밖에 답이 없는데, 준비작동식은 지연이 많이 발생하니까 늦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동파는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런 질문까지는 약간 고단수인데 제가 알기로는 열선으로, 보온재로
기타 등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걸 알겠습니다. 나머지 방법은 소방공무원이 되어서 좀 더 조기에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했구만. 이렇게 하면서. 밑에 있는 그림 보면 알 수 있고, 됐고. 그 다음에 가스계 소화설비 한번 볼까? 가스계 소화설비는 다시 얘기하지만 물분무 등에 들어가 있고, 물분무 등에 들어가 있는데, 물분무 등에서 설치하고 있는 가스계 소화설비는 몇몇 없어, 솔직히. 무조건 가스만 넣어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디 있냐면, 물이 통하면 안 되는 것들, 그치? 그래서 우리가 변전실, 그리고 발전기실, 전기실 등등, 감시 저반유, 이런 쪽은 그냥 물분무 등 중에서 가스계만 넣는 거야. 300제곱미터 이상만 설치되는데 미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었지만 가스계 소화설비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가스계 소화설비 중에서 질식해서 죽을 수 있는 염료가 있고 열분해 생성물로 독성 때문에 조금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CO2 같이 질식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지. 보통 할론이라든지 할로겐 화합물 그리고 이너젠 가스가 방출되어서 사람이 죽은 사례는 거의 없어. 근데 이산화탄소는 이게 화재 아니고 오동작으로 인해서 방출됐는데 사람 죽은 사례들이 꽤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좋지. 그렇죠? 그리고 메커니즘 한번 싹 보면 이미지화 시킬 때 화재 발생, 감지기 동작, 수신반에서는 타이머, 지연장치지. 타이머가 동작하면 30초 정도 있다가 솔밸브가 작동하고 솔밸브는 기동용기 개방하고 기동용기의 가스는 저장용기와 선택밸브를 개방해. 요번에 지금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난 이 두 개가 아무리 봐도 동시 개방에 가까운 건데 그게 순차적으로 작동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진짜 양심 고백을 좀 해야 되는데. 그리고 가스는 집합관으로 모이고 열려있는 선택밸브를 지나서 방호구역으로 방출됩니다. 그렇지? 스프링클러에 대한 불 끄는 공간에 대한 커버하는 범위도 방호구역, 가스계도 방호구역이지. 가스계하고 스프링클러의 가장 큰 차이는 스프링클러는 토너먼트 방식을 하지 않고 트리 방식을 해. 그러니까 제일 멀리 있는 놈이 마찰 손실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 하지만 가스계 소화설비류들, 분말을 포함한 이놈들은 모든 헤드가 같은 마찰 손실을 가지고 있어서 방사하면 같은 양이 나와. 그래서 실의 규모가 어떠한 모양으로 되어 있든 모든 분사 헤드에서 같은 양이 나와. 그래서 전체가 양이 이렇게 같이 나간다고 똑같이. 이해되겠지? 근데 스프링클러는 가까울 때는 압력이 세고 멀리면 압력이 작아. 맨 끝에만 나오면 가까운 곳에 충분히 나온다고 계산되어 있으니까. 그 이유는 다른 방향성이지. 스프링클러는 불난 곳에 불만 끄면 되고 지금 가스계 소화설비는 그 실 전체를 농도를 낮춰가지고 끄겠다는 뜻이거든. 그 두 개를 좀 비교해보면 좋겠어.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것들은 뭡니까? 가스계 소화설비 있었을 때는 압력차가 굉장히 큰 가스 될 때는 질식의 우려, 기타 등등 소음 등등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방출 이후의 확인사항은 압력 스위치가 동작하면 출입구 상부에 있는 방출 표시 등이 점등되어 있어서 외부인은 방호구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최근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은 인명 피해를 야기하니까 공기호흡기, 그리고 부치제, 그리고 안전표시, 시각경보기 등등으로 보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될 듯해. 가스계 소화설비는 약간 불가결해. 안 쓸 수는 없어. 근데 쓰려고 하면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걸 안 하고 있네. 그 다음 5번 온다고 합니다. 5번 8페이지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규모를 한번 생각해보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면 그냥 수신기 내부에 있는 주경종, 그리고 배관배선, 각층당 발신기, 그 다음에 감지기, 이게 끝이야. 그 다음 각종 음향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그죠? 그게 끝인데. 그리고 여기다가 특정 용도가 있으면 속보 설비 들어가게 되고 그게 끝이지.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 이렇게 보면 될 듯하네. 다른 건 뭐 없어. 그리고 감지기를 보면 조금 더 예를 들면 감지기는 동작 램프가 있거든. 동작 램프에서 가서 확인이 가능하지. 그리고 하나의 경계구역이라는 것은 경계구역을 산정하는 기준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 255에 6517 이렇게 돼 있는데 경계구역은 감지기 수를 얘기하지 않아. 면적에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 전체가 하나의 경계구역인 거야. 600제곱미터 내에 감지기가 다 연결돼 있어. 그럼 다 하나로인 거지. 맨 앞에 놈 동작하면 나머지 놈들은 동작할 필요가 없는 거. 이해되겠지? 왼쪽 집에서 오동작에서 동작해버리면 나머지 감지가 동작하더라도 화재는 안 떠.
이제 되겠지. 감지기가 개별이 아니고 한 회로라고 하는 놈은 다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거. 그래서 앞에 놈이든 끝에 놈이든 동작하면 그 회로는 동작된 거야. 그렇지? 그래서 앞으로 건축물이 좀 더 커지고 위험 요소가 많아지고 나면 화점만 찾으면 빨리 좋겠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야, 감지기에 좀 개발하자, 좀 더 업되자 해서 과거에는 일반 감지기라고 보통 불리우는 걸 썼고 그 다음에는 주소형 위치를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아날로그 농도를 파악하는 감지기로 진화되고 있어. 그래서 최근에는 공동주택 기타 등등은 전부 다 아날로그를 설치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날로그 감지기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뭐 좀 좋을까 나쁠까를 평가하기 힘든데 생각같이 소방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면보다는 안 좋은 면도 많은데 좋은 것처럼 인식되어 있어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이 안타까운 거. 그죠? 그래서 아날로그 감지기들로 많이 활용되고 있더라 보고. 그러면 조기 감지를 위해서는 뭐가 좋습니까 하면 차동식 감지기, 종온식보다는 열 감지기 중에 차동식이 좋고 열 감지기보다는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들이 훨씬 더 조기 감지할 수 있지. 조기 감지하는 건데 반대는 뭐가 있어? 비하제보에 취약하지. 오동작이 잦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피난의 라인 쪽에서는 무조건 연기 감지기 설치해라. 개복 1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개복 1천. 천이 뭐지? 개복 1천. 하나씩 이렇게 만나더라. 개복 1천. 개복 1천. 천장? 모르겠네. 그 다음 발신기를 눌렀을 때 어떤 조치입니까? 수신기에서 발신기가 눌러졌는지 감지가 동작됐는지 응답 램프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 그 말이 이제 언급되어 있어서 너 봤어. 우리가 이제 화재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조치된 것을 확인하러 가면 좋을까요? 뭐가 떴는지 알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 그래서 발신기 커버를 내거나 아니면 그냥 누르면 되지. 누르면 수신기에 발신기 램프가 불이 들어와. 그리고 현장에서는 눌렀던 버튼 위에 램프에 불이 딱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일정 시간 뭐 금방이야. 경종 소리가 나오겠지. 그래서 주경종, 지우경종 방송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복구 누르고 한 번 더 누르면 튀어나오거나 뽑으면 되거든. 그리고 수신기에서 복구시키면 됩니다. 라는 내용이고. 그치? 그 다음 비화재보.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세 가지가 엄청 필요한데 그 세 가지가 뭡니까 하면 신속, 정확, 그 다음에 신뢰야.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경보 설비들은 이게 세 가지가 무너지면 아무도 안 믿는 거야. 그 이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 노동자 좀 잦는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경종이 울리면 사람이 나갈 생각을 안 해. 뭐지? 뭐야? 나 밑에 나가보고 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나가보는 거지. 다른 설비 냄새 나는 것도 보고. 근데 여러분이 안전관리자나 소방의 관계자이다. 그러면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 하면 그걸 한번 보라고. 건축물에 경종과 사이렌이 울리는데 화재 뜬 거 확인하고 2번 회로에 있어가지고 그때 가서 수화기나 들고 가는 거지. 가서 못 찾을 수 있으니까 들고 가서 화재 여부를 판단하고 화재가 아님을 아는 순간 돌아와서 음량을 정지 잡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이 부분을 반대로 하기 때문에 진짜 큰 문제를 야기해.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인지 확인하러 가는데 음량 장치를 누르고 하는 거야. 그러면 오염된 연기 확대되면서 모르고 나왔던 사람들이 질식해서 쓰러질 수가 있는 거지. 경종이 계속 나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부분들 복구 버튼 누르고 정상 상태로 복구당한 다음에 회로 확인하는 거 됐고. 그 다음에 6번 끝은 요거는 구조구급이어서 자료가 있길 넣는 거지. 기본 소생술은 뭐냐. 뭐 잘 몰라. 이건 니네 한번 봐. 그치? 조항사.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그 외에 이제 그 청의 보도자료 몇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다시 또 짜가지고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단톡방을 마련해놨는데 야 니네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만 하지 말고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올려야 서로 또 자료를 주고받고 합격의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말고. 약간 적극성 있지 않나? 찾아다니고 그래야 되는 거지. 야, 니네들 좀 부끄러운 놈 많은 것 같아. 그러지 마. 응? 적극적으로 뛰어. 적극적으로 안전을 예방을 설명하고 해야 될 사람이 지금도 소극적이면 어떡해. 늘 응원하고 있다. 화이팅!